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장도 강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상승 출발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애플카 이슈가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지 저희가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네. 오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이요? 아니, 앞으로 쪽이 아니라 예. 그냥 좋겠죠. 계속 좋아하실 거라고 보는데 내려가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분할 매수하고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 드렸듯이 내리고 오르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좀 많이 떨어지면은 사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한 번에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또 투자의 현실이고 하니까 그냥 좀 쪼개서 사면 어떨까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행보장세,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갈 거니까 뭐 금리 인상이 있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겠다. 근데 왜 올랐냐라고 하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매파 발언에 대한 강력한 내용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파급 효과를 보여줬고 이제는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또 올해 연말 이후에나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잡으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은 일시적인 재료 소멸로 판단하고 다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도 1.4%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뭐 자동차 쪽이 좋다라고 분위기는 잡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 구간입니다. 앞서도 제가 앞으로 행보다라고 했던 부분 이 구간이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올라올 건데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가고 떨어지는데 내가 현금성이 있으면 그거를 많이 쪼개서 그냥 조금씩 사들이면은 내 그 주가와 동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장 올해 뭐 실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회차가 뭐 3-4번 얘기했는데 전 더 많이 할 거라고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굳이 뭐 신경 쓰지 않고 가되 그 시장이 하락세보다는 행보성입니다. 깊게 내려가면 저점을 한번 더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돌아 올라온다면 저점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있었던 11월 달에 이 저점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꺾고 한번 깊게 최근에 11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는 게 저는 저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을 분할 매수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난 뒤에는 바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기회를 잡고 좀 결국 사고 팔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목에 사놓으면 내려갈 때 또 힘들고 올라오면 또 본전에 파는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좀 대응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사는 건 사되 좀 많이 쪼개서 사는 쪽으로 시장을 보자. 저는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 2023년 제가 이전에 전망했듯이 뭐 조선 쪽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자동차하고 조선 얘기하면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쯤에 그 정점을 한번 이루는 그 안에 이제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한번 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나라 지수가 3,400포인트대 정도까지 가지 이상의 한 번의 터치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내려가더라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려간 만큼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내려가는 거는 좀 쪼개서 주가는 원래 내리고 오르고 반복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쪼개서 사고 오를 때 지금은 박스 장세니까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는 파는 것만 의식을 하고 대응을 해주고 또 떨어지면 사는 전략을 계속 하시면서 박스권에 가장 유용한 사고 팔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면서 시장은 우려할 필요 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사고 또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조금 더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두산 퓨어셀 55,000원에 30%요. 55,000원에 30%.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네, 55,000원이면 뭐 그 부근에서 늘 좀 맞고 떨어졌네요. 두산 퓨얼셀이.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저희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네.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짧게는 이게 진짜 박스권이에요. 그냥 네, 그냥 박스권인데 수소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맞아요. 수소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수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우선시 되니까 수소가 조금 더 멀리 있는 건데 네. 뭐 이 가격은 좀 오래되셨네요. 56,000원 같으면 좀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무서우세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왜 사셨어요? 네? 왜 사신 거예요?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네. 수소차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좀 한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매겨주더니 안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간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했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 2020년 초에 막 수소 난리 나고 뭐 두산 피어스, 두산 솔루스 하면서 뭐 수소 네. 좋다 하면서 했던 얘기는 정말 오래됐거든요. 오래되고 네. 올라왔는데 그 정점에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좋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듣고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 전에 네. 내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전부터 좋았던 건지 아닌지 좀 신중하게 보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고 팔고 네.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뜸 누가 좋다 그러고 누가 또 주변에서 수소로 뭐 수익 나 이거 수익 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러면서 그냥 약간 내동성이에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어때요? 뭐 내려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손절 안 추가 매수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도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어떤 그 대응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확신하세요? 아니, 없죠, 저가에서 그죠? 좀 사가지고. 무서운데 어떻게 더 살 나와 거예요? 무섭다면서요. 무섭는데 어떻게 더 사실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도 못 사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놓고 떨어지면은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르면은 좋다고만 생각하고 결국은 그냥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네. 우린 결국 그렇게 그냥 투자라는 걸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요. 주가라는 게 내가 산 가격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오르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기업에 대한 수소에 대한 내용성도 있지만 이 기업이 진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내용성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보시기가 어렵고요. 일단 뭐 실적은 좀 감소세에 대한 부분도 좀 하고 이건 고평가 저평가 논할 필요도 없고 주가가 많이 높아요. 높고 박스로 짧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미 지났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저는 52,000원, 5만 원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상담해도 나중에 또 다음날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요. 5만 원 왔을 때 에이 다 올라오네 다시 가네 하고 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 있다라 그러면 5만 원에 그냥 다 팔고요.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대응이라는 거 모르고 샀으니까. 5만 원에 전략 매도하시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때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그걸 알면 신이죠. 아닐까요? 5만 원? 5만 원까지 갈까요? 네, 가격적으로만 보세요. 시간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자마자 오르길 바랬는데 지금은 또 언제 올라갈까라고 내가 시간을 재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간은 언제 걸릴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시간적인 계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면 바로 오를 거라 생각했으니까. 아닌가요? 장이 좋은데도 안 가니까 얘는. 장이 어디가 좋아요? 장 안 좋아요. 오늘 많이 껐는데. 그리고 장이 좋다라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장 좋은데 삼성전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보합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목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숲을 보지 말고요. 나무를 좀 자세히 보고 투자를 처음엔 숲을 보는데 숲을 보고 거기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나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잘 선택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천천히 살피고 투자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5만 원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수고하세요. 도와드릴까요?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9만 9천 원입니다. 95만 9천 원. 예, 예, 비중은요? 예, 2%입니다. 2%. 그럼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예, 시청자님? 오늘 좋습니다. 예, 아, 오늘. 예, 오늘 이제 한번 예, 저점이라고 그거 사봐서 추가로 어떻게 해서 살라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가 좀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이제 뭐 네.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괜찮으면 늘려가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요즘 뭐 화장품주들 정말 속을 많이 썩히고 있잖아요. 이게 LG 생활 건강 여기가 저점이 진짜 맞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더 모아가는 거. 참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 예. 못하겠어요. 사자마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기준 관점이 없이 산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게 제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자마자 어제 사고 오늘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냥 빠져서 사신 거죠. 그죠? 그냥 빠져서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빠졌고요. 하니까 샀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도 뭐 위에서부터 얼마가 빠졌고 뭐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실 게 뻔할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내 통계가 있는 대응이면 좋은데 뭐 실질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업이라는 부분들 뭐 대형주 위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뭐 요즘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NC소프트나 뭐 이런 카카오나 이런 내용이 좀 많잖아요. 대형주가. 그렇죠? 근데 그런 투자가 결과적으로 많이 빠지면 오르는 게 통계적으로는 좋긴 해요. 뭐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투자에 좀 확신성을 좀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제가 지금 상담하기에도 좀 너무 어중간한 게 지금 여기서 더 사도 되냐라고 했는데 어제 샀는데 더 사도 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모호해요. 투자 내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사신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오늘 떨어지니까 제가 저는 작년 거 네, 5%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5%까지. 저는 일단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91만 원에서 81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형주니까 사서 기다리면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사고 하는데 그 공포나 이런 거 만약에 실적으로 LG생활건강이 70만 원 가고 저는 8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더 지금부터 한 10% 20%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빠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건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요. 만약에 안 빠지고 반등을 주더라도 저기 위에까지 오르겠다고 장기 투자하고 이제 내가 바닥을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시선을 끌어는 빠져도 관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면 짧게 그냥 한 98만 원대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오늘 대응하시면 멈추고 더 샀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 사는 거는 저는 89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그 가격 왔을 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반등해서는 큰 수익보다는 한 4, 5%대 정도 이익에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아이비 김영, 아이비 김영 매수가 비중은요? 네, 4,300원에 30%요. 4,300원에 30%.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친 테마주 아닌가요? 시청자님 그죠? 아니고 그거에다가 또 일자리 관련주까지 있어가지고. 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도 연결이 돼 있긴 하니까 네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전략을 뭐 짜볼까요? 교육이었다가 일자리도 맞고요. 예. 일자리 이제 이 자체 회사가 자회사 개념의 일자리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적 대응이죠. 이거는 저는 그렇죠. 판단했을 때 기술적 대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정책적으로 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시황 얘기했듯이 오르면 팔고 얘도 지금 시세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싼 가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테마라는 게 기대감이 더 있어서 더 신고가를 만들 수 있고 시세가 강하게 이제 거래가 폭발하고 막 급등이 갑자기 좀 조정할 때는 조용하다가 한 번이 터지면 또 급등이 한번 쑥 나오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기업 지금 형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급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쯤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뭐 실적으로 일자리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 이재명 씨도 어느 정도 좀 포괄적인 의미였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 디지털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한 5천 원 부근 정도, 4천 원 후반대 정도는 한 5천 원 부근 정도 오면은 이익을 챙기시고 또 내려올 때 또 한 번 더 천천히 보시면서 또 거래가 좀 줄면서 조정 줄 때 그렇게 보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거 보고요. 일단 IB금융은 더 여기서 올라올 때 팔지 않을 경우에 올름세에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데 팔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저는 더 가기보다는 아마 2,900원대 쪽으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네네네. 한번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위쪽으로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면 분명히 2,900원대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더 올라가고 신고가를 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5,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왜 추가 싸서 지금 조금 그러니까 제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더 사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죠? 네. 네, 그 비중이 30%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30% 지금 있어요, 그죠? 근데 제 말이 제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서 이익이 날 것 같으면은 바로 올라가지면 좋은데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중이 여기서 더 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커지면은 그 뒤로는 정말 공포가 올 거예요. 무서워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니까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오면 5,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블루콘이요. 블루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9,200원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9,200원에 20%. 지금 수익 많이 네. 챙기고 있네요, 시청자님. 아니요. 네, 기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나 갈 수 있을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미 지금 수익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그냥 쪼개서 좀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왜 하나의 문제점을 얘기 드리면 잘 이래 천천히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쭉 빠져버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냥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거래예요. 그리고 뭐 실적이 이 기업이 뚜렷하게 뭐 굉장히 잘 나오거나 이런 내용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거래 없이 거래가 있었던 구간은 아주 밑에 그냥 작년 초에 잠깐 있었고 전체적으로 거래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장의 소문으로 뭐 그냥 내부적인 소문, 그 시장의 관심보다는 아는 사람만 그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할 정도로 흐름이 참 거래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꺾이면은 그냥 이렇게 제대로 그냥 빠져버려요 밑으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냥 거래 없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쏟아지면 그냥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면 싼 고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점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저항을 받아서 못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큰 시세를 주지 않는 이상 못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9,200원 같으면 뭐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조금 매도하시면서 가세요. 수익을 챙겨놓고 그래 떨어질 때도 고민하지 않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 절반 정도는 현재가 팔고 뭐 조만간 한 며칠 이내에 이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돌파를 하면은 최종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만 제시해드리고요. 아래쪽으로 강한 흐름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비중 절반 매도 의견이고 나머지는 14,000원 목표가입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네,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88,000원에 20%요. 88,0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매수를 한 이후로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쭉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언제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일단 사업적인 측면이 조금 나쁘지 않을 거 화학 쪽 얘기를 하면서 뭐 탄소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롯데정밀화학도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이런 쪽으로 하고 실적은 좋았단 말이죠. 안 좋다 하는데 실적은 좋고 기업은 멀쩡한데 자꾸 시장에서는 불안하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냥 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오르다 빠졌던 흐름은 그 뭐 요소순 뭐 다른 그 화학 쪽에 어떤 이슈, 중국향 이슈가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 석탄 이슈도 있었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내려온 거는 원래 흐름 속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래로 더 떨어지면은 천천히 조금 더 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가격이 또 너무 낮아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64,000원까지도 조정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다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겁나고. 그쵸?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떨어져도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겁내지 마시고 6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거기 왔었을 땐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84,000원 같으면 큰 이 뭐 더 늘리고 이럴 만한 그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서 뭐 한 2% 빠진 많이 빠졌다, 3% 많이 빠졌다, 그 이상한 거예요. 실적으로 지금 10%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한 3일 정도 2%씩 3%씩 올라오면 그냥 다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런 그 변동성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들고 계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단기라기보다 올 상반기 때 만약에 9만 원대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네, 꼭 들고 계세요. 괜찮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토마스님께서 SDN 3,510원에 15%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추매해서 평단을 낮춰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큰 상황인데 여기서 평단을 낮추는 거 어떻게 보세요? 얘는 작년에 다 올랐잖아요. 네. 작년에 다 올라서 이제 끝자락이고 조정도 끝자락까지 다 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행보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500원에서 지금 현재 내 평단가를 낮추겠다. 2,500원, 2,000원 아래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쓰고 난 뒤에 만약에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적으로 한 1,500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작년의 저점도 한번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기업인지 내용성이 뭔지 정확하게 저는 안 보입니다.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지났잖아요. 올해 태양광 좋아질 거다 하나솔루션 오는데 얘는 왜 반응이 시원찮을까요? 실제로 실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오히려 올라오고 난 뒤에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 2,400~500원대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사느니 좋은 기업을 신규로 사셔가지고 들고 가셔서 거기서 수익 내는 것 같고 여기 손실보는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돈 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신규 투자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바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한지주 38,000원에 13%, 은행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즘 은행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신한지주 더 볼까요? 멘토님? 네, 뭐 은행주는 조금 더 봐도 되긴 합니다만 저는 배당을 받으셨으면 배당 투자를 했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서 마이너스 나면 배당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대부분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놓고는 은행 주니까 배당 받자라고 전략을 바꿔요. 근데 또 배당 받고 오르니까 더 살까요? 그러는 게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지면은 또 올해 연말까지 배당 가겠다고 들고 있지 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갈지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배당으로 생각을 하고 배당 받는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은 배당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현금성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은 41,000원대 절반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내려올 경우에는 이익을 기간적으로 저는 상반기 그러니까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성 발표가 있는 직후까지 정도만 가져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는 김홍년 님께서 SK이노베이션 25만 8천 원에 20% 산지 오래됐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딱 이제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장기 투자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건 뭐 더 사세요, 파세요라고 할 것 없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이제 올해 봐야 될 기업으로 뭐 선정이 되고 2차전 쪽 흐름도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이 그 수급적인 내용성에서 어떤 기대감에 메이저들 수급이 들어온다, 오늘 들어올 거 뻔하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봤었을 때는 이 단기 이슈에 올라오는 가격의 매도는 28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홀딩 하시되 흐름도 좋게 잘 올라왔어요. 어제 빠졌던 흐름에서 오늘 강하게 잡아 올리는 거래도 많이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28만 원대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 10%죠, 지금부터. 10% 정도 단기 올라온다라고 하면 단기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박스 장세일 거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사마알루미늄을 네. 여기 떨어지면 더 살라고 했더니 오늘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가격에 사도 괜찮을지 싶어서 문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마알루미늄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 기업은 정말 좋아요. 네.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그 나쁜 건 없는데 지금이 오르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오르는 건지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 오르니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만 보고 있으니까 차트 이런 거 보실 줄 모르시죠? 아니요, 작년 네. 9월 달에도 네. 사서 조금 재미를 봤어요. 작년 9월 달에 사서 재미를 네네. 봤다. 오를 때 오르고 있는데 사서 네네. 본인 실력으로 수익을 잘 내신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네. 사마알루미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면 내가 이런 수익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났으니까 지금 좀 조용하게 또 오르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좀 떨어지면 내가 샀던 가격 밑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가격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좀 싸게 사야지 좀 시장이 좀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떨어지고 또 떨어졌었거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무서워서 안 사는 그러니까 거고요.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더 오늘은 떨어질 올라가더라고요. 거라는 게 만약에 오늘 안 올랐고 떨어졌으면 거기서 오늘 또 더 떨어지겠지 했을 거고 내일 또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지겠지 기다리다가 오르면 오르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하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이슈가 돼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싸게 사겠다고 네. 마음 먹었으면 사마알루미늄은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2만 원대예요. 아시겠죠? 네. 2만 원대고 지금 자리는 오르는 위에도 아니고 뭔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그냥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고 자동차 쪽 좋으니까 좀 오르는 거니까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리세요. 한 2만 1천 원 정도 네네. 2만 1천 원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더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사도 되는지 의견 드려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계가 있다고.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얘기고요. 이 기업이 관계가 있다, 뭐 있다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해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마알루미늄은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이 반영됐어요. 남이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면 좋지만 지금 주가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자리로 판단되니까요. 저는 2만 1천 원짜리 오면 그때 한번 보자라고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네, 매수 감사합니다.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아유, 저는 네.
HMM을 47,90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해야 될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곡소리가 네, 나올 아이고. 수밖에 없는 단가입니다. 네, 지금 아유. 47,900원. 야, 아이고 어때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힘든 시간을 네.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진짜? 제가 올해부터는 정말 혼내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조금 달라지셨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어설프게 자꾸 얘기하니까 네.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좀 강하게 정말 원래 저도 되게 세거든요. 네. 근데 문현진 멘토님처럼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좋아요. 조금 가지고 가야 돼요. 투자를 이렇게 계속하면은 작년에 분명히 이익을 많이 못 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올해도 못 벌고 내년도 못 벌고 계속 못 벌 거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강하게 얘기를 드려서 좀 많이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인정하면은 그 인정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지금 인정할 게 아니라 이 애초에 8, 9월 달에 이미 알았어요. 내가 빠지면서 뭔가 좀 불안하다, 공포가 느껴진다는 거 알았는데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죠? 네. 이거 네네. 방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HMM하고 막 그 주변에서 HMM 좋다고 그러고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그거 믿고 네. 방치한 거예요. 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내가 사고 파는 게 더 중요한데 회사가 좋고 내용이 좋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은 거는 누구나 알아요. 이 HMM에 대해서 정말 제 형수도 알아요. 저희 형수님도 HMM이 좋다라고 하면서 사도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라는 거에 그게 중요한데 사고 생각하면은 이미 늦었어요. 아시겠죠? 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지고 못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올라오는데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전화하셨을 때 더 사도 되는지를 물어볼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괜찮습니다. 들고 가세요 하면은 어디서 더 살까요? 물어보실 거 아니었어요. 그죠? 추가 매수 가능하냐. 네네. 지금 이거는 사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으면 네,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굳이 내가 47,000원에 안 팔아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더 사서 가격을 지금 한 26,000원까지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더 사면 26,000원이 안 되고 얼마가 돼요? 3만 원대가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수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더 싸게 산 좋은 기업이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시장성에 따라 저는 조금 더 흘러내려요. 최근에 저점 만들 때 2만 원, 2만 3천 원, 2만 2천 원대까지 한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내려오면 그때 늘리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3만 원 초반대 이렇게 단가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져나오고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이어가도 돼요. 그 위쪽으로 수익을 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2만 3천 원 있죠? 네. 2만 3천 원. 지금 아직까지 2만 6천 원이니까 3천 원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2만 3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그 유튜브든 좋고 전화도 좋으니까 급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사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막연하게 사지 그렇습니까? 마시고요. 아시겠죠? 아유, 네네. 괜찮으니까 아니, 들고 계세요. 네, 장기로 기다려 보려고 했거든요. 네,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들고 계셨다가 네, 아유, 가격이 네. 내려오면 전화 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6,600원이고요. 예, 15%입니다. 6,6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제가 산 지가 한 6개월, 작년 6월 달에 샀거든요. 아, 네. 오래되셨네요. 예. 사서 중간에 약 손실을 하고, 그래도 본전이 나와야 될 때에서 물 타기도 하고, 예, 이랬는데, 이걸 오늘 다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 타기를 조금 더 기다렸다 더 하고, 본전에 나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5,660원에 15%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테마잖아요. 예.
참 애매하네요. 테마로 한번 이슈돼서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 매도 의견이 어떨까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수가 정도는 테마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성으로 좀 엮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까요? 네, 이건 올라오면은 6,500원 정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가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오. 지금 현재 흐름은 최근에 이제 이쪽이 윤석열 씨 관련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도 좀 지나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일단 올라오면은 그 최근에 조금 흐름이 있죠. 이재명 씨 쪽에 좀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흐름이 한번 나올 텐데 결국은 네네. 끝나기 전에 한 번에 불꽃을 쏠 수도 있고 또 얘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6,500원 라인 때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더 올라가는 건 저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꺾여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6,500원짜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 하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6,500원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멘토님. 네. 주챔쇼 처음 나왔던 기억납니다. 어색하셔가지고 그 하셨던 것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수 그리고 팬이시네요. 왼손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네? 뭘 많이 쓴다고요? 왼손이요. 왼손이요? 아, 이거 병아리?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자, 다음 시청자분 또 그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더좀 비전 더좀 비중, 매수가랑 비중은요? 77,800원에 25%. 77,800원에 25%. 알겠습니다. 더좀 비중도 뭐 주가가 영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예전에 네. 그렇게 크게 떨어진 이후로.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이거 상담했는 게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떨어져가지고 초요. 네.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뭐 여기서 하길래 제가 분명히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오면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무너졌어요. 네. 무너져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브레이크가 나올 자리 맞아요. 이제 저점을 좀 만들 자리인 것 같긴 해요. 만들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낙폭을 가지고 코로나 때 가격 있죠. 예. 네, 가격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저도 감이 안 잡혀요.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충분히 빠져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좀 더 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더 빠졌을 때 조금 더 혹여나 조금 더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한 5만 5천 원, 7천 원대 이런 데까지 좀 또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이 자리가 코로나 때도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예요. 코로나 때 우리 빠졌을 때 있잖아요. 2020년도 기억하시죠? 예. 이때 빠졌었던 데 지지가 나왔던 자리인데 여기가 꼭 지지 나온다는 것보다 이 더존 비전이 중요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2019년도 때 이슈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했던 여기가 초입이에요. 초입 2019년도 때 지금 화면이 여기 노란색 제 앞에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린 데 있죠. 보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네네. 가격에 이제 초입대 구간까지 저는 하락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는 지금 자리에 늘리는 거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막 천정부지 높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단이 한번 저점이 무너진 자리라서 회복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좋은 쪽 관점에서 더 안 빠지고 이거는 뭐 더 사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비중도 25% 들어가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한 57,000원에서 5,000원대 정도 오면은 그때 조금 늘려서 단가를 오히려 지금 현재 67,000원대로 좀 맞춰가는 과정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내려간 추세예요.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 더존 비전이 이렇게 방향성이 한번 빠지고 옆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검정색 선 보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예.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대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더 떨어뜨리지 않겠죠, 아래쪽으로. LG생활건강을 예를 든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LG생활건강이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빠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쏠려서 예. 밑으로 가니까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계속 하락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추세 하락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강한 힘을 주는 우리가 오를 때 강하게 한번 올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강하게 올리고 이러는 거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다가 강하게 내리고 천천히 가다 강하게 내리고 이게 한번 3-4번 정도 반복이 되면 그때 바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존 비전은 한 번, 두 번째 흐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강한 거래를 실으면서. 그래서 57,000원대, 5,000원대만 늘린다 생각하고 뭐 예. 그냥 그대로 회복한다라면 목표가를 한 83,000원 정도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아,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예, 동아약품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에 10%요. 16,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동아약품도 요즘 뭐 지지부진한데요, 멘토님. 요거는 네. 어떻게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한번 시세 주면 팔아야죠. 네. 이거는 뭐 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16,000원대니까 그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한 달.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큰 문제도 없고 한번 앞에 아직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한번 시세 주면은 예, 예. 그냥 파세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한 17,000원대 정도 그럼 진입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요, 올라오면 위쪽으로 한번 예, 시세 예, 주면 예. 급등성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앞에 거래가 잔뜩 실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이제 있던 부분에서 물량을 어떤 해소하고 뭐 팔고 나가려고 떠났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또 국면 하나 더 뭐 재료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제약 쪽의 재료는 정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품 쪽의 어떤 이슈나 재료를 기대감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충분히 17,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일 걸어두세요. 그럼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시겠죠? 근데 추가 매수는 어때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예. 유튜브 상담으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나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클리오 평단은 19,000원에 9%. 화장품주 클리오도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화장품주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멘토님. 네. 클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뭐 결국은 화장품 섹터니까 네. 중국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솔직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네, 중국도 제가 화장품 얘기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중국향이 갈 수 있는 원료 쪽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코스맥스가 맞아요. 또 많이 빠져가지고 그건 이제 코스맥스 자체적인 좀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코스맥스도 이제 가히 뭐 제품들이 이런 게 있는 게 워낙 네. 이슈가 되다 보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근데 클리오도 실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지만 역시 보유 관점으로 좀 더 들고 계시면 괜찮을 거고 가격이 좀 비싼 가격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 하셨다가 목표가는 한 21,000원 드릴게요. 더 내려가는 거 의식 안 하셔도 돼요. 바닥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기업 같은 경우나 재료성, 뭐 색조 화장품은 계속 이슈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거기에 반사 이익을 상당히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관련주니까요. 21,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제이님께서 한국가스공사 48,000원에 20%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라고 48,000원대라고 하면은 이걸 계속 가져갈 것 같으면 그냥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20%인데 20% 더 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4만 원, 4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 들고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면은 그 또 내려가고 나는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또 물어봐서 비중이 20%에서 40%, 60%, 80%, 100% 가고 나는데 살 돈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늘리지 마시고요. 한국가스공사 내가 계속 들고 가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좀 모아간다는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저는 34,000원대까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천천히 살피면서 34,000원 아래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으로 좀 가져가서 단가 맞추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48,000원대 오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뻥뻥 안 오릅니다. 이제 정점 정도 왔으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단가를 42,000원대 맞추고 목표가를 42,000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코스모스님께서 한국석유 12,612원에 5%. 지금 추매를 하면 될까요?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추매를 이미 했는데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2,600원 이미 제가 봤을 때 15,000원부터 출발하신 것 같고 네. 15,000원보다 좀 높게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잔잔하게 가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니 여기서부터 15,000원부터 요 급등 나왔을 때부터 하신 것 같네요. 한번 급등 나오면 파세요. 그냥 얘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오면은 13,500원짜리 목표가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5%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더 늘리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장중에 또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대한전선인데요. 이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이 성장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배정 주식 100%를 전량 청약한다라고 밝혔고요. 규모는 2천억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도 강하게 또 오르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장중에 20% 급등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15% 오르면서 1,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전장 부품 업체들과 애플카 부품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들은 이미 지난달 방안에서 이미 몇 곳과 미팅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애플카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총력전이 상당히 거센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인텍, 대성파인텍, 모아텍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커패시터, 축전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기술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업체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 4,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성파인텍은요, 마그나의 부품 공급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개별 호재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왔는데요. 확인을 해보시죠. 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노피의 파킨슨병 신약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1조 3천억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26,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옵티팜이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 부각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는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장에서는 5.6% 오르면서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결자 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시사하면서 이 국채 금리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이에 따라 시장은 평온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도 괜찮은 가운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오르면서 2,96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1.8%의 시세에 9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현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